문화를 바꾸지. 그러니까 적당히 부패도 괜찮을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또 그런 시대가 나라까지 끌고 온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임에서 그 이야기 했는데, 그럼 이거는 처벌 갖고 절대로 안 됩니다. 처벌만 갖고 될 것 같으면요, 지금까지 무슨 검찰이 없었습니까? 재판부가 없었습니까? 그러나 법이가 끊어졌나요? 처벌, 잘못한 거 적발이 드러나면 처벌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거는. 그냥 검찰 조사해도 지역적으로 끝나는 것이 그건 쉬운 겁니다. 그냥 문화를 만든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장차관들은 다, 버스나 지하철 출퇴근하면 어떻겠나? 무슨, 돈이 없어서 그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선 공직자의 새로운 문화의 패턴을 바꾸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취임하고 지금까지 버스를 출근하고 지하철로 퇴근하고 또 날 따뜻할 때는 자전거로도 다니고 저는 그렇게 해요. 이건 내가 장관이 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국회의원 할 때부터도 그건 내 삶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건 크게 내 성과도 아닌데, 그러나 내 하나가 아니고 대한민국 장차관들이 다 버스나 지하철을 출퇴근을 한다더라. 그래서 사회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돈이 없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가용이 없어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좀 건전하고 검소한 문화를 바꾸면 여기에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지금은 공직자들이 청렴을 의무할 단계가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으로 그것만 하면 나라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어깨를 기를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고 눈을 밖으로 돌려야 돼요. 저도 눈을 밖으로 돌리는 데는 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원전 수주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난 그것도 물론이죠. 정말 큰 일들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문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세계 곳곳에 건설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도시를 수출해야 됩니다.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후진국뿐만 아니라 시베리아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데 우리의 도시, 우리의 토목기술, 도시 건설 기술을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우리의 경제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 수출이죠. 도시를 수출해야 되고, 그러고 하나는 적어도 우리가 부산에서부터 두만강 건너서 블라디보스토크를 해서 시베리아로 해서 모스크바로 해서 런던까지 가는 이 KTX를 수출해야 되고, 또 하나는 부산에서부터 신주로 해서 차이나를 해갖고 스페인까지 가는, 마드리드까지 가는 이 노선. 또 하나는 역시 부산에서 신주를 거쳐서 동남아로 해갖고 아프리카로 해갖고 모로코까지 가는 이 노선. 이쪽에 시속 300km의 KTX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을,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파트 집만큼 졌잖아요. 건축할 만큼 이 땅이어도 더 못 갑니다. 딱 10년 가보세요. 어디다 땅 아파트 짓고 말고 땅이 없는데 산 가서 짓기 전에는 다 진 거예요. 건설할 때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들의 이 기술을 외부로 넓혀야 되고, 거기에 우리들이 문화를 수출해야 되고, 우리들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 연결을 대륙으로 넘어가는 시베리아와 차이나와 동남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이 대륙을 연결하는 우리들의 큰 꿈을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안으로는 청렴한 나라를 만들고, 밖으로는 우리들이 도시를 수출하고 고속철도를 수출하고 원전을 수주하고 하는 이러한 나라의 흐름으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정말로 미래가 있겠느냐. 이제 올 때까지 온 거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비전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원을 97%나 수출하는 수입하는 나라에서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누가 이루어내야 되느냐. 이걸 노동자가 이루어내겠습니까? 학생이 이루어내겠습니까? 이 시대의 임무가 이제는 이 시대는 공직자들이 이끌어갈 시대고 이제 미래는 공직자들이 열어야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장에 취임을 해서 다시 한번 공직사의 중요성을 내가 아주 요즘 매일매일 제가 느끼고 있는데 뭐 국회 날 때는 맨날 국정감사하면서 솔직하게 뭐 야단만 치고 그 소리만 쳤지 나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안 한 것도 사실이죠. 또 제 삶 자체가 뭐 이런 걸 깊이 뭐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건 시간이 있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그 임무를 뭐 시장에 있는 노점상 아저씨에게 주겠어요. 무슨 노점상 할머니에게 주겠어요. 누가 그러면 이 나라의 이 시대적 임무 선진화로 넘어가는 선진국으로 진입한 이 길을 해야 되겠느냐. 그게 나는 공직사회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공무원들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런 분위기를 이런 공직의 이런 분위기를 어디서 만들어야 되겠느냐. 나는 해남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역할상 업무상 여러분들이 전 공직자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게 빨라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후세 사람들이 뭐 맨날 신문만 보면 맨날 어디서 무슨 문체의 비리 터졌다 무슨 어디다 뭐다 이렇게 맨날 공무원들이 정말로 대다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맨날 꼭 공직자들이 제일 부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데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기별다. 이 기록을 여러분들이 써야 합니다. 이것이 저는 뭐 제 삶 전체를 지금까지 바쳐서 살아왔는데 이제 저도 정말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일에 옛날 젊었을 때 감옥 가고 고문 당하고 민주화하는 그 심정으로 남북대통령 나라를 만드는데 내 나머지 인생을 바쳐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서 제도를 고치고 제도를 고치고 법을 고치고 법을 고치고 문화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 시대에 하나의 신화를 행안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니다.